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만든 왕, 하지만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왕이었죠. 1800년 정조가 죽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린 순조가 왕이 되었고 외척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세도 정치란 무엇일까요? 왕이 아닌 외척 가문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정치입니다. 순조, 헌종, 철종. 3명의 왕 60년 동안 조선은 세도 정치에 시달렸습니다. 관리들은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백성들은 고통받았으며 나라는 썩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홍경래의 난, 임술농민봉기, 진주밀란. 오늘은 조선이 무너져가던 시대, 세도 정치와 밀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11살의 왕. 1800년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나이 11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정조의 할머니였죠. 정순왕후는 정조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정조의 정책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규장각 학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장용령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신유박해였습니다. 정약용을 비롯한 남인 학자들이 유배를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조 시대의 개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805년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순조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조는 약한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조에게는 강력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김조순. 안동 김씨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망-안동 김씨의 세도. 김조순은 순조의 장인이었습니다. 왕비 순원왕후의 아버지였죠. 김조순은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내 딸이 왕비다. 내 외손자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안동 김씨 집안 사람들이 높은 벼슬을 차지했습니다. 김조순의 아들, 조카, 사촌 모두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다른 집안 사람들은 벼슬을 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과거에 급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안동 김씨가 아니면 출세할 수 없다. 이것이 세도 정치였습니다. 순조는 왕이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장인 김조순이 더 강했습니다. 나랏돈도 안동 김씨가 마음대로 썼습니다. 관직을 돈으로 팔았습니다. 돈을 내면 누구나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나라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3-, 백성들의 고통. 세도 정치 시대 가장 고통받은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관리들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습니다. 원래보다 몇 배를 더 받았습니다. 그 돈은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관리들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삼정은 전정토지세, 군정군역, 환곡국식 대여을 말합니다. 전정 땅이 없는 사람에게도 토지세를 물렸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세금을 걷었습니다. 군정 이미 군대에 간 사람, 어린아이,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받았습니다. 환곡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이자를 받아내는 제도였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세금만 내면 남는 게 없다. 관리들만 배불리고 우리는 굶는다.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사막-홍경래의 난. 1811년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평안도에서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홍경래는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평안도 사람들은 차별받고 있다. 서울 사람들만 좋은 벼슬을 한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평안도 사람들은 과거에 급제해도 높은 벼슬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홍경래는 군사를 모았습니다. 가난한 농민들, 차별받은 양반들, 광산 노동자들이 합류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차별하지 마라. 홍경래의 군대는 평안도를 휩쓸었습니다. 가산, 정주, 곽산 여러 구를 점령했습니다. 조정은 놀랐습니다. 반란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급히 군대를 보냈습니다. 홍경래는 정주성에서 버텼습니다. 4개월 동안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홍경래는 전사했습니다. 반란은 실패했지만 조정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니.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막-헌종과 철종. 1834년 순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헌종입니다. 나이 8살이었습니다. 또 어린 왕이었습니다. 순조의 왕비 순원 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안동 김씨였죠. 안동 김씨의 세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헌종은 1849년 2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누가 왕이 될까요? 순원 왕후가 선택했습니다. 강화도에 있던 이원범이었습니다. 왕족이었지만 궁궐과 멀리 떨어진 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모르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계속 권력을 잡을 수 있다. 1849년 이원범이 왕이 되었습니다. 철종입니다. 철종은 순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몰랐습니다. 안동 김씨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육막-임술 농민봉기. 1862년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제일 큰 것이 진주민란이었습니다. 경상도 진주에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아, 관할을 부수자. 탐관오리를 쫓아내자. 수만 명의 백성들이 진주성을 포위했습니다. 관할을 불태웠습니다. 탐관오리를 쫓아냈습니다. 같은 해 전국 70여 곳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임술농민봉기라고 부릅니다.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였으니까요.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조정은 급히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박규수가 안핵사로 내려갔습니다. 조사해보니 백성들이 옳았습니다. 관리들이 너무 심했습니다. 몇몇 탐관오리를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도 정치는 계속되었고 부정부패도 계속되었습니다. 7막- 무너지는 조선. 세도 정치 60년 동안 조선은 무너져 갔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약해졌습니다. 제대로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이 쇠퇴했습니다. 정조시대의 활기는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도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밖에서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양 배들이 조선 근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866년 프랑스 군함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병인양요. 1871년 미국 군함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신미양요. 조선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세도 정치로 나라가 썩어 있었으니까요. 8막- 흥선대원군의 등장. 1863년 철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왕을 정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동 김씨가 아닌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이었습니다. 이하응은 왕족이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심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순원 왕후를 설득했습니다. 제 아들 명복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아직 어린이 대원군인 제가 보필하겠습니다. 순원 왕후는 동의했습니다. 1863년 명복이 왕이 되었습니다. 고종입니다. 나이 12살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세도 정치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도 정치와 밀란의 시대를 함께 보았습니다. 60년 동안 안동 김씨를 비롯한 외척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며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홍경래에 난 임술 농민봉기.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그리고 1863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시대, 그리고 고종의 시대입니다.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세도 가문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서양 세력의 침입, 일본의 위협. 조선의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